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이 일을 시작했던 20년 전에는 현지에서 누구와 누구 혹은 몇 년도에 누구와 몇 년도에 누구 중 누가 더 뛰어난가를 다루는 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마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기 딱 좋았거든요. 그런데 승리기여도라는 세이버 매트리션의 결정판이 탄생하면서 이제 승리기여도로 줄을 세우는 세상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객관적이고 손쉬워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낭만이 사라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오늘 주제에 앞서 베이스볼 레퍼런스의 지난해 승리기여도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이 야수 순위고 오른쪽이 투수 순위인데요. 투수 순위를 보면서 류현진이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난해 류현진 선수는 레퍼런스 승리기여도는 5.1로 찰리 모튼과 함께 메이저리그 공동 15위, 팬그래프 승리기여도는 4.8로 패트릭 코빈과 함께 메이저리그 공동 10위였습니다. 레퍼런스와 팬그래프 승리기여도가 각각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 8월에 올린 독보적 평균자책점 1위 류현진, 승리기여도 3위 이유는 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초창기 영상이 많이 부끄러우니까 굳이 다시 보시지는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레퍼런스는 팀의 수비력이 지나치게 크게 반영되는 문제가 있고 팬그래프는 피안타를 깡그리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점 방지로 평가하는 RA9WAR과 팬그래프 WAR을 절반씩 반영한 걸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류현진 선수는 5.7을 기록함으로써 7.6의 게리콜과 벌렌더, 7.3의 디그롬, 6.4의 랜스린, 6.2의 슈어저, 6.0의 그레인키와 스트라스버그, 5.9의 찰리 모튼, 쉐인 비버, 잭 플레어티에 이어 메이저리그 11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2021 시즌 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스태캐스트가 타구의 질을 반영하는 승리기여도를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론이 될 수 없을지 몰라도 레퍼런스와 팬그래프 승리기여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지난해 야수와 투수의 탑10 순위를 보면 야수는 8.0 이상 선수가 4명이나 되는 반면 투수는 8.0 이상 선수가 1명도 없고 같은 순위의 야수보다 떨어지는 걸 발견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는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같은 순위의 야수가 같은 순위의 투수보다 더 높은 승리기여도를 기록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투수는 승리기여도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 걸까요? 지난해 메이저리그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디트로이트의 맞대결 한 경기가 취소됨으로써 정규 시즌에서 2,429경기가 열렸습니다. 한 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2,430경기에서 따내는 승리 기여도의 합은 대략적으로 1000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난해의 경우는 999.6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야수가 569.8, 투수가 429.8로 야수가 대략 57대 43으로 승리 기여도를 더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는 팬그래프가 승리기여도를 57대 43의 비율로 야수와 투수에게 나눠주기 때문인데요. 야수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타격은 타자 혼자 하지만 수비는 투수와 야수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이버 매트리션들은 야수가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투수의 승리기여도가 야수보다 적은 건 실제로 투수의 기여도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는 레퍼런스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따라서 투수와 야수의 승리 기여도를 비교할 때 어느 쪽에 가중치를 더 준다거나 하실 필요 없이 동일하게 비교하셔도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그 선수 중 최고의 시즌을 만들어낸 선수는 누구의 어떤 시즌이었을까요? 너무 막연하실까봐 객관식으로 내드리겠습니다. 보기 1번은 최초의 한국 선수 박찬호 선수의 2000년 시즌입니다. 그해 박찬호 선수는 34경기에 선발로 나서 226이닝을 소화했고 왕젠밍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시아 투수 최고 기록이었던 18승과 함께 평균자책점 3.27을 기록했는데요. 탈삼진 217개는 리그 2위, 피안타율 2할 1푼4리 역시 2할 1푼 3리의 케빈 브라운에 이어 리그 2위였습니다. 탈삼진 2위가 아깝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해 내셔널리그 1위는 347개를 기록한 랜디 존슨으로 2위 박찬호 선수와는 130개 차이였습니다. 사실 박찬호 선수는 리그 3위에 해당되는 234이닝을 소화한 2001년이 2000년보다 더 좋을 뻔했는데요. 9월 첫 경기를 소화한 시점에서의 평균자책점이 2.99였습니다. 하지만 허리 부상으로 페이스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3.29를 기록 중이던 마지막 등판에서 베리 본즈와 정면 대결을 했다가 72호를 맞고 3.50으로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보기 2번은 추신수 선수의 2013년입니다.
그의 추신수 선수는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클리브랜드에서 신시내티로 트레이드된 추신수 선수는 신시내티로부터 중견수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자 WBC 출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루율 4할 2푼 3리와 함께 내셔널리그 1번 타자 역대 최초로 20홈런 20도루 100볼넷 100득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전체로도 1993년 리키 앤더슨과 2007년 그레디 사이즈 모어에 이어 1번 타자 역대 세 번째였는데요. 여기에 4할 출루율까지 집어넣으면 1993년 핸더슨에 이어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 덕분에 추신수 선수는 올스타전 출전 경험 없이 1억 달러 계약을 따내는 최초의 선수가 되지만 WBC 출전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됩니다. 보기 3번은 류현진 선수의 지난 시즌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182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했지만 한국 선수 최초로 리그 타이틀이자 아시아 투수 최초로 평균 자책점 타이틀을 따내고 싸이 영상 2위에 오르는데요. 8월 4경기에서의 19이닝 21실점이 아니었다면 시즌 평균 자책점은 1.43이 될 수 있었습니다. 1.43은 1994년 그렉 매덕스의 1.56과 1985년 드와이트 구든의 1.53을 넘어서는 라이브 볼 시대 2위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정답은 이 세 개의 보기 안에 없습니다. 정답은 추신수 선수의 2010년 시즌인데요. 그의 추신수 선수는 둘 다 개인 최고 기록에 해당되는 22개 홈런과 22개 도루를 기록하고 2년 연속 3할 타율에 턱걸이함으로써 클리브랜드 최초의 2년 연속 3할 20홈런 20도루 타자가 됩니다. 또 처음으로 4할 출루율을 기록하는데요. 장타율만 좀 더 높았다면 타율 3할, 출루율 4할, 장타율 5할과 함께 OPS 0.9를 찍을 뻔했습니다. 2009-2010 추신수에 대해서는 기억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당시 클리브랜드는 거의 모든 공격 지표에서 추신수 선수가 1위를 하는 추신수 선수의 원맨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에 제가 타자의 경우 레퍼런스와 팬그래프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수비는 레퍼런스가 DRS를 쓰고 팬그래프가 UGR을 쓰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팬그래프 기록으로는 2013년 신시내티 추신수가 6.4를 기록함으로써 6.1인 2010년 추신수를 제치고 한국 선수 역대 1위입니다. 한국 선수의 야수 순위를 살펴보면 상위 6개 중 5개가 추신수 선수의 기록이고 2015년 데뷔 시즌 강정호가 4.0으로 4위에 올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투수 순위를 보면 2019년 류현진이 2000년 박찬호와 2001년 박찬호를 제치고 1위인데요. 놀라운 건 불펜 투수이기 때문에 이닝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2002년의 김병현이 4.0으로 투수 4위에 올라 있다는 겁니다. 당시 김병현은 휴스턴의 세던맨 옥타비노 도텔과 함께 혹사당하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김병현은 선발 등판 없이 2001년 98이닝, 2002년 84이닝을 던지게 됩니다. 포스트 시즌을 포함하면 2001년은 108이닝이었습니다. 이렇게 야수 기록과 투수 기록을 합쳐서 보면 지난해 류현진의 앞에 2010년 추신수와 2009년 추신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탑5는 2009-2010년 추신수와 2013년의 추신수, 그리고 2000년 박찬호와 2019년 류현진입니다. 이쯤 되니 일본 선수들의 기록도 궁금해지는데요. 일본 야수 기록은 이치로가 상위 6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62개의 안타를 기록함으로써 조지 시슬러의 기록을 경신하고 3할 7푼 1의 타율을 기록한 2004년의 이치로는 트라웃, 배츠, 벨린저의 영역인 9.0 이상을 기록하는 타자였습니다. 투수는 2013년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투표 3위를 했던 이와쿠마가 2위인 다르비슈를 제치고 일본 투수 역대 1위에 올랐는데요.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실패한 투수로 기억된 2008년의 마치 작가가 3위입니다. 그 해가 2년차 시즌이었던 마치 작가는 18승 3패 평균 자책점 2.90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작가는 데뷔 첫해 205이닝, 두 번째에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사이영 4위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2009 WBC 출전이 몸 상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고 보스턴 구단과도 갈라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야수와 투수의 기록을 합쳐보면 이치로가 상위 5개의 기록 중 4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치로의 2004년과 2001년, 이와쿠마의 2013년이 5.9를 기록한 2010년 추신수의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승리 기여도는 집어치우고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최고의 시즌을 최고의 시즌으로 뽑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대학교 때 수업을 빠져가면서 봤던 박찬호 선수의 시즌들, 그리고 공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봤던 류현진 선수의 지난 시즌보다 김태우 캐스터와 함께 수많은 우천지연을 이겨내며 즐겁게 중계했던 추신수 선수의 2013년이 최고의 시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코리안 메이저리거의 최고의 시즌은 어떤 시즌인가요?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